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펜 드로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큰 형태부터 펜으로 작업하면서 연필로 미처 그리지 않은 디테일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 매력적인데? 하고 느껴진다면 펜으로 바로 그려도 되고 이 정도가 좋겠어 하면 너무 자세한 것들은 그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세한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식 건물에는 좀 이런 몰딩이 되게 많아요. 그냥 선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세려고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개수를 세서 똑같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느낌만 내줄 거예요. 저는 크게 일단 요 포인트로 잡을 거예요. 여기 검정색 부분하고 흰색 부분 나뉘는 부분. 거기까지만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크게 튀어나오는 부분 비워놨죠? 요 정도만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근데 그리다가 뭐 좀 더 그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들 하고 뭐 특히 이런 입구 부분 어떤 건물의 입구나 카페의 입구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열고 닫히는 게 가능하게 그려지는 부분들 요 정도 입체감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었다가 높아지는 부분 문이었다가 평평해지는 부분 요런 입체감입니다. 요 정도로만 단순화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아랫부분은 뭔가 중첩되어 있어요. 이 카페가 제일 뒤에 있고 앞에 화분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앞에 의자가 있고 그럼 뭐부터 그려야 될까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형태가 완전하게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좀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 걸 먼저 그릴 때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부터 그릴 수도 있습니다. 슬슬 앞에 있는 애들을 그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는 바닥면부터 그러니까 앉는 부분부터 일단 그려주고 아까 다리를 그려준다고 했는데 요 다리를 요렇게만 그리기보다 약간 보이는 요 두께감, 이 철봉, 스텐봉, 요 다리 부분의 두께감을 살리면서 네,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를 그릴 때 주의점은 이 위에 있는 네모의 느낌이 아래에도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뒷다리가 조금 짧게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그려보면 다시 보니까 의자가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리긴 좀 그런데 아슬아슬했죠? 저도 이래요. 얘가 좀 올라갔네요. 이제 그리다 보면 좀 다르게 그려졌다 이런 부분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똑같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 기둥 중앙으로 오는 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테이블, 원형 테이블 두께 펜이 두꺼우니까 옆면이 쉽게 잘 그려지죠? 비슷하게. 여기 비워놓은 이유는 뭐 커피잔이라도 하나 올려주려고 그래요. 솔직히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각색이 또 좀 그림이라는 매체에 좋은 점, 재밌는 점이 되지 않을까. 한 번에 완벽한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손을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좋아요. 의자,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끝났어요. 화이팅. 요 정도 하나만 더. 역시 좀 포개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괜찮아요. 뭐가 있다 정도. 그리고 테이블 다리가 뭔가 있을 것만 같죠? 그것도 너무 얘를 보고 따라 그린다. 쟤랑 똑같이 그려야지 보다 내 그림에서 어색하지 않게. 여기서 내려오니까 요 정도에 있겠구나. 그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겠구나 정도.
자, 이 정도만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화분 부분. 지난 시간에 에펠탑 밑에도 나무가 있었는데 얘는 조금 더 작은 나무를 가깝게 보는 앵글이기 때문에 이파리 부분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줄까 해요. 자, 그러면 자연물을 그릴 때 가장 나쁜 것이 규칙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그리는 분은 없겠죠. 자연물을 그릴 때 이런 올록볼록한 느낌이 규칙적으로 그려지는 순간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달달달 떨어주되 나름대로 사진의 느낌을 조금 보면서 한다면 큰 곡선이 어떤 쉐입인지를 보면서 자잘자잘 가다가 반영해준다 정도만 되겠어요. 요 정도? 요 정도? 연필선이 진해서 헷갈리시죠? 한번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 정도 느낌. 뭔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분. 화분이 몸체. 일로 와야겠네요. 어차피 끝이 안 보이니까 제 맘대로 조금 슬림한 화분으로 바꿨어요. 이 그림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부분. 마찬가지. 여기에도 얘는 화분 좀 앞으로 당겨 볼게요. 생긴 게 또 좀 다르기도 하고. 화분. 먼저 요렇게 넓은 시옷자를 그려주고 달아주고 요 느낌에 비슷하게 요런 느낌 여기서 이제 화분 심어줘요. 식물 아까 연필로 그려놨던 큰 형태를 의식하면서 가능한 불규칙하게 그려보겠다. 요 정도. 요 안에 시커멓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사진상에서 실제 풍경에서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은 어차피 어둠에 묻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대략적으로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단 부분 그냥 지나가는 느낌 정도 가고 요 땅 부분 중첩이 많이 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의자 개수를 조금 줄이셔도 돼요. 자, 요렇게 거의 카페 외관이 나왔죠. 자, 그러면 안에 볼게요.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캐치가 잘 되는 부분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굉장히 여러 번 그려봤어요. 하지만 매번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림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실 때도 저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손으로 그리는 거를 똑같이 그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클래스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정도를 참고하는 것이지 뭐 제가 하는 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 뒤에 보였고 액자 들어갈 자리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안 그리는 걸로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약간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조명갓 잘 보이니까 그려주되 타원하고 비슷하네요. 타원 형태, 테이블 형태처럼 들어가고
뭔가 이 폰트, 별거 아니지만 그리면 예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기다가 슉슉슉. 아무래도 유리창 너머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결된 사각형으로 그리기보다 일부러 조금 끊어가는 이런 느낌 살짝 줘봤고요. 커피 머신 중심선 먼저 그려놓고 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너무 크기가 작게 그려지는 개체라서 아마 중심선 따로 연필로 그려놓지 않으셔도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 요 정도 커피가 들어있네. 그 다음에 뒤에 하나를 그리니까 그 다음이 막 보여요. 벽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잘 안 보이니까 좀 끊어 그리는 걸로. 뭔가 이것도 머신 같은데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릴 거고요. 여기 시커먼 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있다 정도. 여기 비어 보이니까 액자 하나 걸어줄까요? 액자 하나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차양 부분 안 그렸네요. 그쵸? 아까 차양이 중심으로부터 점점점 벌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빗면이죠. 요렇게 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봤을 때 45도로 이렇게 꺾여 있는 차양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직각으로 꺾이는 요 느낌 살려줄게요. 그러면 좀 구조적으로 그렸구나 요런 느낌이 나겠죠. 저는 좀 선의 강약을 많이 넣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제가 선에 쓰는 느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그림체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는 좀 선 강약을 많이 넣는 스타일이다. 이제 그리고 보통은 뭔가 꺾이거나 모서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좀 강한 포인트들을 좀 넣어주는 편입니다. 요 정도 느낌. 글씨 쓰는 게 가장 긴장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살살살 들어가죠? 요 정도 더 넣을까 말까 지금 보고 있어요. 큰 형태는 거의 다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로선을 조금 넣어주고 싶은데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긴 가로선을 요 방향으로 그리는 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얘를 돌려서 그리면 쉽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러면서 여기 틈바구니에 있는 어둠도 표현해주고 선 쓰기가 쉬우면 잔선 넣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직선 그릴 때 똑바로 그리는 게 어려워서 좀 뭔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대고 그려도 되기는 해요. 사실 안 되는 건 없어요. 드로잉에는. 하지만 자를 대고 그리면 아무래도 조금 딱딱할 수 있죠. 뭔가 손맛을 내준다 생각하고 너무 똑바르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를 권해볼게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펜으로 음영을 넣어줄 부분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서 자잘한 얇은 선들 조금 써볼까 해요. 0.1 들었고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수채화로 컬러링을 할 거지만 뭔가 펜으로 조금 더 토닝을 잡아 놓으면 톤을 표현해 놓으면
수채화를 또 좀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이 사진은 빛의 방향이 거의 읽히지 않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빛은 거의 위에서 오는 건 맞는데 왼쪽에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지가 거의 읽히지 않는 그냥 위에서 빛이 오는구나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묘하게 아랫면들이 조금 어둡다인데 아주 미묘하긴 합니다. 그러면 빛에 의한 명암 말고 컬러에 의한 어두운 부분을 보면 차양이 어둡고 그쵸? 화분이 어둡고 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펜의 빗금으로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야 라고 표시하는 작업과 플러스 0.3으로 그리기에 부담스러웠던 작은 형태들 조금 더 그리는 것으로 펜 드로잉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가져볼까 합니다. 이 테이블 위에 뭔가 올려놨으면 좋겠죠? 아직 다 마시지 않은 건가요? 작은 커피잔. 커피잔은 지금 옆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별로 커피잔 같이 안 보이는 형태로 보여요. 요 정도. 손잡이 굳이 그려주고 여기도 커피잔. 갑자기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커피잔이 생기니까 뭔가 사연 있는 테이블 같은 느낌. 무슨 일일까?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났나? 요런 듯한 요런 이야기들도 좀 떠오릅니다. 여행 드로잉은 특히 서사가 있는 그림이잖아요. 뭔가 내가 있었던 일,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머물렀던 곳,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이 담기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해요. 어두운 부분에 그냥 한쪽으로 어차피 어두우니까 중앙에서 빛이 온다는 가정으로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어둠을 조금 넣어봤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면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이 차양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차양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받았을 때 윗면은 밝고 옆면은 어두워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연필로 명암을 표현한다고 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럼 확실하게 빛을 받고 못 받고 딱 분리가 되는데 펜으로 이렇게 넓은 면을 명암을 넣기가 굉장히 수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어두운 면이 시작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펜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펜이 시작할 땐 조금 더 어둡고 점점점 연해지는 그런 습성을,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죠. 자, 거의 끝나가요. 제 생각엔 여기도 조금 어두운 면인데 솔직히 뭔가 얼룩덜룩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이제 그랬을 때 뭔가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어떤 형체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여기 보니까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냥 아주 과감하게 요렇게 그냥 덧그립니다. 어차피 남색으로도 컬러링을 할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본 다음에 글씨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글씨 쓸 때 굉장히 긴장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최대한 조금 센터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필로 아까 대충 썼더니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뭔가 중앙에서 글씨가 써져야 되는데 M자가 좀 커서 그런가? 물론 우리가 시간을 아주 많이 들이면 이 글씨체, 영어의 폰트까지 반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타이포그라피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손 느낌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좋아요. 오히려 또 원래 나의 손글씨의 느낌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간판 상호, 이 가게 상호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단어나 뭐 내 이니셜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쓰면서 조금 삐끗할 때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그냥 더 두껍게 써버려요. 역시 또 달라졌죠? 하지만 오히려 더 센터는 맞아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해피 액시던트라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뜻 같아서요. 이 상태에서 조금 포인트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게요. 그리고 어디 없나 다시 보면서 여기 까만데 펜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요. 완성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 그림을 보면서 뭐 이 정도면 됐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고 판단해보고 하는 연습 함께 해보는 거죠. 까만 면이 들어가니까 딱 여기까지가 땅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저는 좀 포인트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림자도 해주고 싶어서 그림자 들어가는 라인 조금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이지 않았던 뭐 차양 손잡이 맞나? 뭐 차양 거리? 네, 그런 게 보여서 좀 그려주고 적당히 그려줬어요. 네, 요렇게 런던에 가면 제가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카페 모노클의 외관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불필요한 연필선 지워주고 이제 수채화 컬러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